네, 김영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야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 저의 살아온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육골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죠. 13살부터 사회생활 했는데 아버지가 요절하시고 어머니 개가하시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제 일찍 시작하게 된 배경인데 짜장면 배달을 시작해서 공군부대 문관을 어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도 하고 전기기사, 철공소, 신문 배달, 모터 수리, 전자제품 판매, 가스기사, 보링장 기계기사, 운전학원 강사, 덤프차 기사, 트레일러 기사, 지게차 기사, 레카차 기사, 뭐 공인중개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저 리비아 가서 동아건설에 전기기사로 좀 가 있어 봤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원에 강사, 도시가스 설계, 고압 가서 충전소 가서 좀 일도 했고 주유소 건설하는 거, 주유기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 도배 장판, 그 다음에 태양열 통해 가지고 심야 온도를 공사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20년,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23가지를 했더라고요. 23가지 일을 종사하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 당하는 이런 일을 뭐 수도 없이 경험했죠. 야는 뭐 기본이고 야 이 새끼가 뭐 입에 다 붙어 있는 그 현장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늘 고통이었죠. 저는 나중에 뭐 철학과 가서 공부해서 그걸 알게 됐지만 이 헤겔이란 철학자가 1770년생인데 미리 얘기했더라고. 사람의 삶이라는 건 인정투쟁이다.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했지만 아무튼 그때는 몰랐죠. 고통을 그렇게 계속 받으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국절이라도 제가 받으려고 자격증 면허증을 많이 땄어요. 20개 이상 땄는데 그래도 인정은 안 하더라고. 별로. 조금 인정해. 조금 정말. 대체로 그냥 꽝이야. 왜? 국절이라고. 국절은 그냥 개무시 대상이야. 개무시. 그냥 개무시야. 오히려 국절이 말 많다고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공직자가 돼서 공직자도 뭐 저는 제일 속된 말로 핫바리 공직자를 했죠. 처음에 기능직을 하다가 나중에 일반직이 됐지만 아무튼 기능직 그런 그 자격증 여러 가지 따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효자 노릇해서 아무튼 뭐 공직자가 됐지만 공직자 돼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게 왜 제가 법학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도 고통을 많이 받고 사니까 저처럼 고통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법학과를 가서 했던 거는 제가 1차 시험 내가 다 과정도 보니까 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차가 논술인데 이건 정말 잘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그래서 가는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이렇게 빠르게 검정고시를 하고 아무튼 대학을 갔는데 법학과를 가야 되는데 법학과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일단 철학과를 우회를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철학과의 오리지널 선생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너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뭐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법학과 가는 것보다는 철학자가 되고 또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외교학을 했죠. 법학과 한 과목이 있었는데 때려치우고 이제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학부를 3년 조기 졸업하고 그다음에 석사를 4개 하고 박사를 2개 했어요. 그러고 이제 공직생활 27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또 여기저기 또 많이 또 활동을 같이 하고 또 대학에서 또 후배 양성을 해야 후학 양성한다고 한 20여 년 가까이 여기저기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을 내가 쭉 보니까 역시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보람 있고 사람다움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이제 한지는 벌써 한 25년 됐지만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 금강경까지 이렇게 내게 됐잖아요. 금강경 얘기가 제가 살아오면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줄여주고
같이 속된 말하면 즐기자, 같이 누리자, 이런 것을 아주 체험해서 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익히잖아요, 경험을. 저는 거꾸로 된 거지. 경험을 미리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론을 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탁탁 들어오겠어요. 이해가 굉장히 빠르지. 제가 공인중개사 3개월 만에 땄는데 왜 그렇게 3개월 만에 딸 수 있었냐면 제가 경험을 이미 사기도 당해보고 다 해봤어. 그러고 나서 공인중개사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민법인데, 민법만 이수하면, 옛날 사법시험도 민법만 이수하면 50% 합격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민법이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민법을 보니까 나는 어려운 게 없는 거야. 왜? 사기도 당해보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민법을 딱 보니까 이해가 착착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법학을 딱 공부하면 어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네? 그래서 그렇게 이론이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접하니까 부처님 말씀도 다 맞고 해결에 인정투쟁하는 것도 맞고,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사고관, 기계론적 그 메커니즘을 데카르트가 1596년생 16세기 말 사람인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계론적 사고관. 옛날에 제가 자동차 정비라든가 전자제품 수리하는 거, 전자제품 고장나면 수리하는 거, 그다음에 모터 수리하는 거, 이런 거 기술자였거든요. 옛날에는 자동차 미션 고장 났다 그럼 미션을 띄워가지고 그 안에 고장 다 분해를 해. 분해해가지고 또 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조립을 쫙 한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분해하고 수리하고 조립하는 기술이 대단했던 거야. 엔진이 고장 났다 그러면 엔진 다 분해하고 수리하고 또 조립했단 말이야. 지금은 매뉴얼화 돼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매뉴얼화도 필요 없어. 왜? 기계력 사고관에 들어가가지고 통째로 빼버리고 통째로 껴버려. 옛날에 엔진에 보링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보링.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링을 이렇게 껴놨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막 이제 움직이다 보면 거기 링이 이렇게 달잖아요. 이게 실린다가 달단 말이야. 그러면 커지니까 압축이 약하잖아. 그러면 이제 보링 한 달하고 조금 더 링을 좀 큰 걸로 해가지고 거기 맞춰요.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그냥 통으로 빼버리고 통으로 껴버려. 그게 어셈블리라 그래가지고 미션이 고장났다 그럼 분해하고 수리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없어. 그냥 빼버리고 통으로 껴버린다니까. 그 기계론적 사고관이 그게 16세기 때 데카르트가 얘기한 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어 지금. 근데 저는 경험을 하고 데카르트가 메커니즘을 주장했나? 그럼 메커니즘의 그 원리를 저는 다 경험을 했잖아, 이 몸으로. 그러니까 금방 하는 거야. 아무튼 사람 살아가면서 나는 어렵게 뭐든지 배워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사람들하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누리는 거를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봤는데 부처님 말씀이 그거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차 아니야. 이게 차 아니야. 우리가 사는 세계관 이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고통이 다 있는, 고통이 다 있는 세계야, 여기.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요. 여기서 물이 막 엄청나게 내려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때 되면 물이 왕창 범람하면 여기 다 이제 익사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사는 게 불안한 거야.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이제 피안이에요, 피안. 여기가 피안이에요. 여기도 피안이고, 저 언덕이라는 게 저 언덕이잖아. 요거는 이 언덕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사바세계 이 언덕에 사는 거야. 고통의 세계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 언덕, 여기는 언덕이 높아. 아무리 물이 많이 와도 여기는 범람할 수 있어도 여기는 괜찮은 데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깨달음, 대각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늘 즐거운 거지. 여기는 늘 즐거워. 행복이 막 영원히 가는 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건너가. 그럼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건너가는, 이 물이 이제 건너가는 건데, 옛날에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걸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점수라 그러지. 근데 도노라는 거는 내가 헤엄치는 걸 안 해봤지만 헤엄치는 걸 순간적으로 내가 익혔다. 그래가지고 또 뛰어들어갔다가 빠져 죽는 게 많더라. 그래서 다시 도노했다가는 안 되니까 다시 점수한다.
도로에서는 그 끝까지 갈 수가 없고 결국 점수를 해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도달한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뗏목 역할을 한다. 뭐 뗏목이라는 게 아시죠? 나이 연세 좀 계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건너가는 이 도구, 이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면 이걸 이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뗏목 역할하는 거 누군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청난 물질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수지 독성에서 또 이다음에 이런 걸 써가지고 전해주는 거. 그러면 이 건너가는 거 방법론 여기 다 전개가 돼 있어.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주는 공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건너가는 것을 해주는 거야. 누가? 여기 가 있는 사람이. 그 부처님 먼저 가셨잖아. 그러니까 요는 이 방편을 이제 계속 일러주시는 거지. 이렇게 해라. 여기 있으면 왜 우리가 고통의 세계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너올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요즘은 이렇게 뗏목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배 타고 가도 되고,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뭐 이런 방법이 많아요, 요즘에는. 왜? 그만큼 좋은 세상이 된 거야. 옛날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 화엄사에서. 의상이 이 화엄사상을 공부하려고 어디로 갔어? 당나라 갔잖아. 당나라 가가지고 가는데 또 오는데 또 지엄 스님한테 9년 동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부해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의 길지를 찾아가지고 영주 부석사를 자리 잡았어. 그래갖고 전국에 화엄사상을 편하고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한번 했다면 최소한 30년은 해야 된다고 그래요. 30년. 그래야 뭔가 좀 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년이 필요가 없어. 왜? 수없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강경을 써가지고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건너와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배 타고 가는 거, 지하철 타고 가는 거, 그걸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있지, 책이 있지, 뭐 방송이 있지. 그 다음에 승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님들이. 여기저기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무지무지 많잖아. 막 가르쳐주니까 엄청 빠른 거야. 지금 30년씩 안 해도 돼. 네? 이거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잖아. 부처님 말씀으로. 그러면 배운 사람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내가 짜장면 배다고 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았고, 그럼 내가 공부해가지고 여기 와 있어. 저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끄집어, 이렇게, 뭐, 어떤 좋은 말씀을 해가지고 계속 끌어다가 여기 비행기 타고 와라, 배 타고 와라, 지하철 타고 와라.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게 이게 깨달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유시민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여기 갔어요. 일찌감치 갔어. 진짜 복을 타고난 인간이지. 그럼 제가 갔으면 여기서 수없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얘기해가지고 30년 걸릴 건 내가 3년 만에 해주겠다. 그래갖고 와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서울대를 만들어 놔야지. 그 역할을 안 하고 지는 일찍 갔다고 개무시하는 거. 여기 전부 다 못 오게 사다리 다 끊어놨어. 이 지하철도, 비행기도 끊고, 배도 끊고, 지하철도 끊고 다 끊어버렸어. 못 오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거야. 이 천하의 개나리가, 유시민이가 천하의 개나리라니까. 설화정 여사한테 뭐라 그랬어요? 고졸 주제에 분에 넘치는 남자를 만나서 공중에 붕 떠서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 아니, 놈이야, 여기 사람들은 사람을 취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개돼지, 가재, 붕어, 그거를 보는 거지. 이 천하에, 이건 지식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놈이에요. 이런 놈은 정말 나쁜 놈이지. 그랬더니 이제 역풍이 부니까 뭐 표현이 조금 거칠고, 자극적이었을 뿐, 설란형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 좀 거칠었을 뿐이지, 사실이야, 이거잖아. 설란형은, 아유, 천하에, 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여기 피 안에 오면 안 되는 존재야. 그냥 아예 너는 개돼지과니까 개돼지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막말하는 인놈이 어디서 세상에. 이건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천하에 이게 인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인간 자격이 없는 놈. 아무리 사과를 뭐 진솔하게 하지도 않았지. 엉터리를 했지만 진솔하게 해도 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씨가 있거든. 씨, 종자가 아주 다
오염돼가지고 개판이 된 그 씨야. 그러니까 니들은 오지 말아게, 못 오게 하는 거야. 다 그 이재명이랑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지네끼리 다 해쳐먹는 놈들이지. 같이 가면 지네가 좀 나눠 먹어야 되니까 뭐 그 생각을 했나? 못 오게. 니들은 개, 돼지 과니까 오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런 자들한테 제가 엄청나게 당했거든,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야, 꼬마야. 이거는 정말 양반이 불러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살까 하다가 제가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봤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제가 법대 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따서 인권변호사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고. 나중에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법학해서 인권변호사 되는 것보다는 좋은 정치를 해서 정말 같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막 태워갖고 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정치가 크구나, 힘이. 그래서 제가 법학 한 과목 이수했지만 그만두고 정치 외교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뭐 역할을 미흡하게 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건너가는 걸 부처님이 다 2500년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평생.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천하의 유심이란 놈이 그따위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설란형, 문수형님의 형수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여기 차 안에 있는 사람들, 고통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완전히 개무시한 거다. 이거는 정말 속된 말하면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이 죽일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되는 그런 자죠. 이건 어떤 심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들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서울대학을 정말 100개도 부족하면 1000개라도 만들어서 같이 행복한 세상에서 같이 가려고 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지들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